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김영롱입니다. 이번 한 주 참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참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고 우리 경제적인 뉴스들을 봤을 때도 아무래도 좋은 소식보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참 많이 있었죠. 특히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GM 그리고 금호타이어 얘기도 있었고 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또 한 곳으로 모아지는 지역이 있고 이게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참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오프닝에서부터 벌써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오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이슈들 뽑아서 오늘 심층적인 이야기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바로 시작합니다. 네, 그럼 바로 심층 토크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전남대학교 경제학과의 김일태 교수 그리고 최영일 경제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 또 먼 걸음 하셨는데 예. 잠시 후에 또 심층적인 이야기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룰지 화면 통해서 그 주제 영상 함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위기의 호남경제라고 지어봤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하필이면 또 호남 지역에 좀 집중이 돼 있는 감이 있어서요. 저희가 이 부분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참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면밀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와 관련된 발언들을 그리고 앞으로의 스탠스들을 계속 내놓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영상부터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특히 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질 고용의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해서는 응급대책까지 함께 강구하기 바랍니다. 예, 방금 보신 영상이 지난 19일에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발언이고요. 사실 이때뿐만이 아니더라도 최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적극적으로 좀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돼 갈지도 저희가 조심스럽게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문제랄지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었던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 폭탄 이야기들 이것 때문에 사실 호남 지역의 고용 문제가 참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휴스틸이 또 얘기가 꼽히는데 여수 공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고용 불안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교수님께서 이제 친히 전남대에서 올라오셨지 않습니까? 아마 현장 분위기를 가장 잘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체감하는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에 앞서서 왜 이렇게 호남 지역에 이렇게 몰리게 되고 지역에 특히 지방에 이렇게 몰리게 되냐 우리가 그걸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 경제의 수출 주력 상품들이 주로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의 장치형의 조립형의 산업들입니다. 이 공장들이 결국은 글로벌 경제, 특히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 유럽 국가들의 글로벌 경제와 맞물려 있어요. 그런데 그 직격탄이 바로 지역 경제에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여기에 위기의 호남 경제가 아니라 이미 위기는 왔고 앞으로도 또 쓰나미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제 분위기인데 그런 분위기들이 작년에 특히 이제 조선업종에 상당히 문제가 심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업종이면 특히 이제 전남의 목포, 영암의 대벌단지에 현대가 있는데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많은 인원들이 감축됐고 특히 협력업체의 인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이 용접이라든지 이런 단순 기술의 근로자들이 이제 많이 실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떻게 보면은 위기가 쓰나미가 이제 곧 또 몰려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앞선 문 대통령의 영상에서도 그 협력업체에 대한 문제 심각성들을 또 여러 번 얘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게 GM, 그러니까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서 실업 문제, 고용 문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추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까에 네네.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자, 우선 이게 전국적인 문제가 되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거를 대입을 해보면 한국 GM이 만에 하나, 이 외국은 이미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호주나 뭐 유럽, 인도네시아, 태국, 남아공처럼 철수를 하게 되면 예. 군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평 공장, 예. 10,000명이 넘게 고용하고 있고요. 창원 공장, 보령 공장, 엄청난 여파가 전국을 타격하게 되는데 네. 교수님께서 아마 쓰나미라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군산만 일단 보더라도 군산은 폐쇄를 결정했고 5월까지 폐쇄하고 네. 지금 조기 퇴직 막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협력업체가 군산 공장만 136개 정도 돼요. 지금 고용 인원이 12,700명 정도 됩니다. 예. 지금 타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2조가 훌쩍 넘어서 2조 2,9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군산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생산 총량의 15%를 넘어서 16%에 육박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가 지금 군산 경제가 주저앉는데 얼핏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직원은 사실 군산 공장은 한 2,000명 내외인데 네. 협력사 1차, 2차 협력사까지 그렇죠. 하면 13,000명 가까이 되는데 실직자만 이러니까 여기에 생계를 메고 있는 가족들까지 생각을 하면 적어도 최소 3만 명에서 최대 한 5만 명, 4만 명 내외의 먹고 사는 문제가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거 뭐 군산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호남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중앙정부가 나서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 한국 GM하고 여러 가지 이제 타협을 벌이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금은 이게 완충될 여진이 있지만 결국 피해 자체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게 좀 암울한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치들이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만 놓고 봤을 그렇습니다. 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전에 보더라도 현대중공업에서 군산조선소 여기도 가동이 중단되면서 한번 크게 타격을 받았었는데 맞습니다. 예. 설상가상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미 우리가 7월에 작년 7월에 이제 현대중공업의 군산 조선소가 가동이 중단됐는데 그 여파가 이제 2017년 상반기하고 하반기의 고용률을 보면은 네. 그 여파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의 고용률은 우리가 56%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52.6%로 3.4% 하락했어요. 포인트. 예. 그래서 이 고용률만 보더라도 이 군산시의 고용률은 77개 전국 시도에서 76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마지막은 뭐냐? 전북의 익산시입니다. 그러니까 전북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그 70위 이하인 곳이 예. 그런 그 밀집 지역, 그러니까 수출 주력 업종의 밀집 지역. 그리고 거기에는 또 경기도 안산도 들어가고 예. 또 이제 전남의 목포도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벌써 심각하게 이미 나타났고 예.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더해진다면 군산시의 경제는 피폐화된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죠. 수치상으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미 위기는 왔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위기가 겹치다 보니까 이제 쓰나미가 온다고 표현을 해주신 거고 사실 근데 한국 GM 문제만 보더라도 정부에서 쉽게 움직이기가 좀 그런 게 먹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도 좀 그런데 세금으로 그렇다고 이제 대규모 실업을 앞두고 정부에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그나마 좀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용 위기 지역으로 네, 지정하는 네. 거. 이거는 네. 이제 좀 발빠르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실질적인 좀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있을까요? 이제 부분적인 효과는 물론 있죠. 하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결코 아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죠. 뭐 지진이 와서 재난 피해가 벌어졌다. 네. 큰 화재로 뭐 참사가 났다 그럴 때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하게 되면 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부 비용을 지원해서 네. 복구를 지원을 해요. 하지만 결코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재산을 다 돌려주는 건 네, 아닙니까? 아주 부분적인 거죠. 예. 뭐 집이 파손됐든지 재산이 불탔든지 이건 본인은 이제 길에 남게 되는데 네. 다만 당장 이 비와 바람을 좀 피하게 해준다 이런 정도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고용 위기 지역이 많이 쓰였던 바도 아니에요. 이번에 지정되면 세 번째예요. 네. 그러니까 10년 이래로 2009년에 이제 쌍용차 사태 때 평택이 고용 위기 지역으로 처음 네. 지정됐는데 이때는 규모가 크진 않았습니다. 비용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000억이 좀 넘게 투입됐는데 네. 워낙 장기간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쌍용차의 정규 직원들이 한 2,200명, 대상 협력업체 직원이 한 1,400명. 네. 근데 이들이 지금 10년 가까운 시간이 되면서 이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게 좀 안타까운 그렇죠. 사태지만
대체로 보면은 이제 쌍용차 직원들은 절반 정도, 협력업체 직원은 1,400명 중에 한 900명이 넘게 지금 재취업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해소가 돼가고 있고, 쌍용차는 또 마힌드라 그룹이 인수하면서 많이 상생하는 모델로 지금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예. 두 번째 지정이 언제냐면 2013년 통영이에요. 예. 이 조선업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 지역경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니까 고용 위기 지역으로 선언을 하고, 여기는 불과 한 이제 170억이 좀 넘는 금액이 지원이 됐는데, 네. 이게 지금 현재 군산에서 예견되는 타격하고 비슷한 규모예요. 이때가 이제 해직을, 실업을 경험하게 된 분들이 뭐 17,000명. 예. 2013년뿐 아니라 2015년에 한 번 더 2차 구조조정을 맡게 되는데, 이때도 16,000명. 규모가 비슷하거든요. 지금 통영 경제는 아직도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긴 어려운데, 이때 또 이 고용 위기 지역은 아니었지만 거제도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죠. 네. 조선업 지역이기 때문에. 거제는 제가 최근 자료를 보니까 26년 만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만큼 이제 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사하게, 군산과 유사하게 이 정말 고용 위기를 맞았던 경제적인 지역 경제에 타격이 왔었던 지역들이 10년 정도가 지나도 쉽게 회복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면, 이 군산 지역은 올 5월까지 예. 이 피해는 일파만파 예견이 됩니다. 통영 얘기도 해주셨지만 아마 통영 정도면 많은 분들이 아직도 기억 속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그러다 보니까 그때와 비슷한 이번 사례의 경우 과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까인데요. 교수님, 정부에서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상적인 논리들이 많겠지만 예. 과연 추가적인 대책이 정부에서 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을 하게 되면 뭐 고용 유지 지원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실직자나 퇴직자에 대한 뭐 성공 패키지나 전직 지원 사업은 이루어집니다. 예. 일단은 실직이나 퇴직하는 사람들이 재취업하거나 전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예. 또 소득이라는 기본적인 기반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더 좀 디테일하게 이제 이 문제를 좀 그 정부에서도 해야 되고, 하나는 단기적인 처방이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또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게 하는 방안이 저는 동시에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전직 지원이라든지 또 실직자의 생활 안정이라든지 또 뭐 하다 못해서 자영업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네. 많은 자영업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일어서게 해야 된다요. 훈련이나 이런 걸 해서. 거기에 또 왜냐면 이분들은 실직자나 퇴직자는 아니지만은 그렇죠. 그걸 2차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뭐 쉽게 근처에 그렇죠. 뭐 식당 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다시 또 어떤 훈련이나 뭘 지원을 통해서 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문제는 이 관련 업종의 퇴직자나 실직자에 대해 가족이나 자녀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예. 이 사람들의, 이분들의 어떤 상담이나 심리, 또 학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한 배려를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저는 단기적인 처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지역, 왜 그러냐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최 의원님이 지역, 우리가 말하면 총 생산이 15.6%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네. 이런 걸 볼 때 그러면 이 상태로서 아까 그걸 회복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저기가 되죠. 이게 우리가 지역의 산업의 구조가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일단 협력업체들의 업종 다가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네. 업종 다가가. 그래서 그 업종 다가에 대한 금융 지원이나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고, 그러니까 업종 다가는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역 산업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앞으로. 지금 현재 이게 돌아오는 걸 끊고 올 수 있느냐, 이것도 문제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미 나간다고 했을 때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거죠. 그거 우리가 바꿔야죠. 이제 군산이나 전북이 이제 조선소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자동차의 얽매여서는 이제는 안 되는 거죠. 예. 새로운 산업, 그러다 보면 이제 신재생산업, 지금 군산이 하고 있는 신재생산업이나 또는 뭐 탄소, 이런 어떤, 그러니까 기존의 완성 조립에서 이제는 기초 소재 부품형의 그런 걸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수출을, 이 협력업체의 조그마한 중소기업도 기술을 가지고 수출을 해야 돼요. 예. 그냥 우리가 말하면 하청만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저는 그래서 이거를 단기적인 처방, 이건 뭐 고용 위기 지역을 하게 되면 단기적인 처방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예. 이제 산업적인 측면, 구조적인 측면에서 중기적이고 또는 장기적인 플랜을 전북이나 전남에 심어줘야 돼요, 이 정부가.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어요. 네,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터치를 해 주신 부분이었고, 다만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실 사람도 체질 개선하려면 최소 6개월에서 한 2, 3년은 걸리는데 그렇죠. 지역 자체의 성격, 체질 개선을 하려다 보면 역시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좀 준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와중에 글쎄요, 이게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금호 타이어가 역시 이번 주에 이슈가 됐었죠. 중국의 더블스타가 인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뭐 고용 3년 보장해주겠다 뭐 이런 안들인데, 물론 노조 측에서나 그리고 그 전에 봤을 때 만족스럽지 못한다 할지라도 워낙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산은과 정부에서는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이번 사안을 보셨는지, 그리고 또 지역 분위기는 어떤지도 한마디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GM 이게 이제 해외 기업의 인수 합병이라는 거를 통해서 그거를 더블스타를 통해서 돌파하려고 산업은행이 이런 매각안을 냈는데 이게 이제 불행히도 또 GM의 군산공장의 폐쇄, 우리가 기존의 해외 기업에 팔았던 이런 합병 인수의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사람들의 이거 인수 합병돼 갖고는 결국은 나가는구나. 그렇죠. 이런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먹튀 논란에 그렇죠. 우리가 이미 쌍용 자동차나 론스타나 이런 데서 상당히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이런 게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아마 노조도 해외 인수는 자기들이 어떤 자구안을 내지만은 이건 해외 인수가 아니고 국내에 어떤 저기가 하면은 그거는 저기를 받아들이겠다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지역의 고용과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고용. 그래서 왜냐하면 광주에 광주 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전남에 곡성 공장이 있어요. 고무 제품 타이어인데 보통 한 3,000명, 2,000명 정도가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해외로 넘어가가지고 해외가 넘어가면 이거 조업이 단축됩니다. 그럼 생산이 감축되죠. 그럼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지역 경제에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시나리오가 우리가 과거에 봐왔어요. 이제 그런 것을 지역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나 사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호남 지역의 고용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외부 자금을 끌어들여야 이번 사안이 좀 실마리를 풀어가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근데 노조 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헤드라인만 봤을 때 고용 3년 보장 이렇게 헤드라인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기존 안에서 1년 늘어난 거고, 노조 입장에서는 3년간이 보장이 돼도 먹튀하고 나가면 이거 그만 끝 아니야?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조 간에 이게 합의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노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 뭐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당장은 고용을 유지하게 하는 것. 당장 이제 해직되면은 대책이 없는 사람들을 양산하지 않는 것. 이게 첫 번째지만 이게 단기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늘 원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 가능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경영이 호전되고 시장이 확장되고 이 회사의 매출과 수익이 늘어나서 우리도 그 이제 어떤 수익을 쉐어해서 그야말로 소득이 이제 많이 나아지고 형편이 좋아지길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선순환인데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지금 보니까 여기저기서 문제가 뻥뻥 터지고, 그런데 우리가 IMF 이후에 외국에서 들어왔던 우리가 이제 시장을 개방하면서 들어왔던 자본들이 사고를 많이 친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또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금호 같은 경우에는 그룹 재건의 이슈가 있는데 지금 결국은 외국 자본에 급하게 팔리는 건데 가격을 잘 받은 것도 아니에요. 7천억 대면은 이 우리나라 타이어는 세계적으로 알아주고 수출 주력 상품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 한국 타이어와 금호 타이어 두 개가 양대 축인데 알짜 회사잖아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급하게 싸게 팔지?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 불안한 것은 고용을 당장이라도 단기적으로 유지하자. 그러니까 2년간 유지하겠다를 1년 늘려서 3년간 유지하겠다. 여기 또 하나는 채권단이나 혹은 이제 주주들의 의향을 묻지 않고 향후 5년 동안 절대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 현장 가보시면요, 구조조정은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구조조정은 향후 5년간 안 한다. 그럼 이대로 고용 유지하겠소가 아니라 경영상의 이유로 크지 않은 크고 작은 이슈들로 해서
조직은 계속 구조조정 중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와 중앙에서 보는 이제 체감 효과가 또 온도차가 커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더블스타가 들어오면 경영의 목적은 뭐겠어요? 수익을 극대화, 수익 창출하겠다. 그러면 이제 작업 시간 문제 조정이라든가 아마 도사 간에 부딪힐 이슈는 지금 쌓여 있는 건데 그 대상을 못 찾고 있다가 이제 또 투쟁이 벌어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문제를 상생이라는 말로 또 이렇게 묻으면서 예. 진행될 수 있겠느냐는 저는 이게 의구심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더블스타가 들어오게 됐지만 문제는 3년, 5년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여러 가지 노사의 이슈들은 터져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저는 이게 서로 마이너스 게임을 하는 거죠. 외국 자본 입장에서는 역시 한국은 노동이 세서 안 돼. 그리고 또 이제 먹튀할 생각할 거고요. 당연히. 예. 그들은 수익을 실현해야 되니까. 그럼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좀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 숙제는 안 풀리는 거고. 예. 정부는 중재 조정에 또 단기 실패를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한 좀 이게 선행적으로 성공 사례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 지금 성공 모델은 없고 그렇죠.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는 건 다 실패 사례들이거든요. 실패 사례, 이 교훈을 어떻게 좀 이끌어낼 건지 김 교수님의 해안을 좀 기대합니다. 절박하게 말이죠. 저희가 뭐 더블스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경영에 대한 움직임은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한국 GM, 그러니까 GM 본사 같은 경우에는 선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심중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 맞아요.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쁜 경험이 많죠.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역 일자리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나오는 것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입에서 나왔었던 그리고 이제 상무부에서 네. 이제 안까지 내놓았었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폭탄입니다. 현재로서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2개국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내놓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지금까지 사실 이 시간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이 큰 대형 철강 업체들은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미양 수출이 3%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수가 있는데 오히려 중소형 강관 업체들은 현재 미양 수출이 80%가 넘어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에서 이제 하나를 특정을 하자면 휴스틸 같은 경우에는 여수에 또 공장을 두다 보니까 네.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평론가님께서부터. 자, 지금 건설 중인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어요. 그럼 이제 지금 생산 확장을 멈춘 거죠. 예. 그럼 이제 여기서 멈춘 게 다겠습니까? 줄어들겠죠. 지금 제일 무서운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강 산업도 이게 뭐 하청, 지하청 혹은 시장이 물고 물리는 부분들이 네. 유통과 생산, 수출, 내수 이렇게 나눴을 때 지금 내수 시장을 주로 중소기업들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네. 해외로 밀어내던 것들을 생산을 갑자기 줄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철강의 특성은 용광로를 끄는 순간 사달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동은 하면서 감축 생산은 하겠지만 생산을 계속 할 텐데 이게 해외에 팔 곳이 특히 미국 시장이 줄어들었으니까 내수 시장으로 밀어낼 것이다. 그럼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그럼 중소기업은 시장도 뺏기고 가격도 나쁘게 치고 이게 생산성 문제 또 원가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중소 이 철강 업체들이 크게 문제를 이제 화를 입을 것이다. 이게 지금 예측이거든요. 예. 당장 여수 경기는 나빠질 수밖에 없죠. 조금 전에 우리가 호남, 군산 얘기했고요. 곡성, 금호타이어, 평택도 지금 위태위태한데 영남으로 가면 이제 창원, 거제, 통영 문제 지역인데 지금 여수는 그래도 우리가 좀 관광도시로 많이 생각을 하시지만 예. 여수와 광양은 전통적인 생산도시죠. 네. 사실은 항만도시고 그런데 철강에서 특히 포스코 광양 공장, 휴스틸 여수 공장 이 두 축이 지금 여수가 허물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럼 저는 여수 경제가 관광에 의존해서만 버티기에는 상당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정부 차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좀 이게 나쁜 네. 불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용 위기 지역이 추가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렇게 관측을 합니다. 참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또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마지막 질문만 저희가 교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호남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곳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지 시간이 많이 없긴 한데 제가 멀리서 오셨으니까 1분 드리겠습니다. 시간에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아시다시피 이제 조선업이나 자동차 산업의 제조업에 의존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군산이라든지 또 이런 지역의 그 고용 지표 예. 또 생산 지표는 2016년에 대비해서 모두 하락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전남도 그렇고 전북도 그렇고 또 그 많은 그 지방에 있는 예. 그런 지역들이 특히 이제 집적 지역이죠. 이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용유기 지역을 만든다든지 또는 특별 업종을 만든다든지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충분히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은 이게 이제 결국은 중장기적인 어떤 산업의 재편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예. 지방의 많은 공장들 네. 특히 수출에 저기 하는 거 예를 하나 들어보면 광주에 삼성전자 공장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그 지금은 이제 그 냉장고만 하고 있는데 옛날에 예. 세탁기를 했어요. 아시다시피 세탁기가 난리가 그렇죠. 나니까 미국에 공장 짓고 베트남으로 가죠. 생산 라인이 옮겨가지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지역산업의 구조 개편에 관한 정부의 확고한 어떤 대책을 우리가 이 정부에서 그래도 한 4년 남았으니까 예. 그런 마련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최대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가 또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도 저희가 기대감을 가지고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대학교 경제학과의 김일태 교수 그리고 최영일 경제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심층 토크 마무리 짓고요. 현재 들어오고 있는 뉴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슈 파노라마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